그 거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재산 형성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입시, 취업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판례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후보자의 장인이 2022년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을 2023년도에 등록해놓고 지금 김승원 그 간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년 뒤인 올해에야 8월에야 추가 상속분 현금 20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따르면은 그 사망하신 후에 바로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왜 지금 2년 지나서 현금 30억이 뭉칫돈으로 어디 캐비넷에서 나왔는지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20억에 무슨 불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장녀 국제대학원 석사 졸업하자마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됩니다. 장학금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장학금 내역 이런 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표를 보시면 지금 그 민주당 의원님은 집에서 현금 3억 원 발견됐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받고 계세요. 현금 20억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님 장녀 그 성인 조민 씨에 대해서 장학금 가지고 뇌물로 기소해서 재판 받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관련해서 10만 4천 원에 대해서 기소한 검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가 심우정 후보 네. 계속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저 중단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중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해주시기 심우정 바랍니다.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왜 본인들은 검찰은 샅샅이 정적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샅샅이 수사하면서 본인이 공직 후보자 됐으면서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심우정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제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이 인사청문회를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뭐 제왕입니까? 검찰총장 되면 제왕 되는 겁니까? 왜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위원장님 우리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아주 간단한 한 줄짜리 정도라서 이거 진짜 후보가 보고 이야기한 건가? 라는 질문까지 했어요. 이럴 정도로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하면 샅샅이 다 뒤져서 압수수색하고 지금 박은정 의원 얘기하듯이 수백 번, 수천 번 그리고 저 통신조회까지 했어요. 제가 뭐 무슨 죄가 있어서 내 통신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열어보는 겁니까? 그래놓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직에 나오면서 왜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몰라요. 이런 게 됩니까? 아주 검찰이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냥개가 물었듯이 사냥하면서 왜 검찰총장은 이런 특혜가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삼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내놓는다 요청하는 자료는 내놓으셔야 돼요. 심우정 후보자님.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샅샅이 얘기했는데 요청해서 요구해서 받아주시길 간절히 요구드리고요. 최영기 의원님. 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떤 자료를 안 낸다 그걸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걸 얘기하세요.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이건 제가 지금 요구해 드리는 자료인데요. 얼마 전 이선균이라고 하는 유명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천지검에서 마약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정보가 유출돼서 그것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후보였습니다. 당시 관련한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인천지검에서 억울한 마약 사범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심우정 지검장이 있던 시절에 기소한 사건입니다. 어떤 이가 필리핀으로부터 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라서 나중에 서부지검에서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장이었던 우리 심우정 후보는 그 마약사범이라며 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기소도 하고 서부지검에서 풀어주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재판까지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제마약 조직 백혜령 경정이 이야기하는 사건 때도 관련되었던 지검장이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지검장이에요. 심우정 지검장이 자기 발표를 통해서 마약 사범을 제대로 잡겠다고 해놓고 온갖 세상에 떠들썩한 마약 사건이 있을 때 지검장이 심우정 지검장이에요. 그때 네, 정리해 주시죠. 관련한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저희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그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자료 조출 요청 과정에서 검찰 법무검찰이 아닌 타 기관에서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개인 각 기관에서 후보자가 요청한 개인 인사청문 관련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접수 및 회신 일시 이런 걸 좀 알려달라겠는데 이것조차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회신한 자료조차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했습니다. 후보자 이거 아세요? 도대체 이성인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은 저를 보고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보낸 자료도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이 청문회 때 답변한 내용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심지어 띄어쓰기까지 다르지 않게 보내왔습니다. 보십시오. 평생 후보자 정착에 대한 입장과 방안은 똑같이 붙였습니다. 이거 후보자가 검토하고 답변한 것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를 직접 검토하고 답변하냐 이런 물음을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총장 때 그 총장이 2번이나 더 바뀌었는데 똑같은 총장이 썼던 문구를 그대로 싸게서 붙이고 이게 국회를 무시해도 국민을 무시해도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거는 저한테 네. 갖다 주세요. 저는 좀 가지고 갖다 주세요.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면 인사청문회에 서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문회는 후보자가 자료를 다 제출할 때까지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줄 때까지 청문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심우정 후보님, 예,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예.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예, 국민의 검찰총장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확실하게 검찰총장으로 필요하다면 모두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신분증 보여주고 그리고 가서 쫓아가서 수사를 하고 왔어요. 수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어떻든 뭐 안 나온다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수사는 재반 규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사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면 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와서 갔죠? 그랬겠죠? 안 나와서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죠. 앞에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꼬리를 내리시면 안 되죠.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이 세상에 준칙상 어디에 그렇게 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나와서 여기 폴빨 장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서 검사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그거 바로 잡으세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못 잡지요. 그거 틀렸잖아요. 온 세상에 어느 검사한테 얘기하고 그거 틀렸다고 그럴걸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검찰총장 후보자께서. 제가 오늘 답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볼게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말 못하고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말했으니 향후 또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이런 것에 대해서 말도 못하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 준칙상 보세요. 조사의 장소는 제3의 장소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제3의 있고 장소에 가서 검사가 신분증 확인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그러고 한 적 있어요? 경우에 그것도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 부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갔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살아있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그것도 주가 조작 23억에 300만 원 이상 디올백에 샤넬 향수에 등등을 받아서 국민의힘 당이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켜볼게요.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된다는 말 드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잖아요. 법 앞에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 원칙이 깨졌다. 사과한다. 이것도 약해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지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 부정,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힘이 되려면 이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 못하는 모습 기록해 두고 향후에는 단호해지길 바라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최혜병 관련해서도 제3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심우정 후보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방식과 내용은 수사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최초로 검찰총장은 그럼 왜 있어요? 그리고 수사팀이 결정하게 위에서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보세요. 자, 화면 틀어주세요. 재산이 얼마입니까? 108억이시더라고요. 심우정 후보자님, 재산이 얼마십니까? 예, 이번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얼마입니까? 신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지 않습니까? 말하세요. 얼마냐고요. 저건 내 화면이에요. 얼마십니까? 예, 108억 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따님이 햇살론 최저신용자 대출을 받았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딸이 혼자 살면서 스스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 자,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출 받으라고 있는 대출이에요. 이거를 108억 재산 신고한 후보자가 제 딸 대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부터 제가 말하는 건 가난하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 받으라고 준 대출 내용이에요. 햇살론과 최저신용자 대출은. 저는 이것까지 이렇게 쓰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되돌아봐야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청년들이 또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하실 내용이십니까? 사과할 수 있습니까? 사과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도 제가 그러면은 저희 딸한테 뭐 돈을 보태주고 이랬으면은 괜찮겠죠. 그게 아니니까 저희 딸이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심우정 후보자는 그러면 햇살놀과 최저신용 대출이라고 하는 게 왜 있는지 몰라요? 그거 108억 재산 가진 사람 딸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님은 대학생이면 그걸 도와주든지 뭐 해놓고 이 부분은 최저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정도는 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내용,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품백 수수 등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곧 수사 심의위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서슬퍼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립을 잘 지키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또 야당도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백 번을 압수수색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야당 대표 후보자들조차 모두 사과해야 된다고 오를 날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로 퉁칩니까? 이런 네, 정리해 주세요. 기회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정보자의 기대를, 살아있는 권력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대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한동수 참고인 발언들이 나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를 좀 준비하면서 검찰의 그 감찰 기능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요.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계셨나요? 네. 예, 우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감찰 방해한 혐의로 징계 절차가 있었고 1심 법원에서 그 사실관계가 감찰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4월 2일 한동수 감찰부장이시죠?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한된 시간이라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채널A 사건과 한동훈 전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사이에 어떤 계속되는 소통 아니면 사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감찰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윤 총장께서 버럭 화를 내고 감찰을 갖다가 인권부 네. 인권위에다가 옮기라고 했던가 아니면 좀 모욕적 언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감찰 방해로 감찰을 방해받은 거죠. 제가 피해자이죠. 직권남용죄를 명백히 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형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유석열 대검에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 판사 사찰, 네.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네. DB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그 감찰의 네, 대상이었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면 굉장히 재판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유들 사법농단에서 수집된 수사에 수집된 자료들이 거기에 활용됐고 이 부분도 역시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실명 나중에 처리된 밝혀질 겁니다. 처벌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실명 처리된 저도 그 자료를 21대 국회에 봤는데 네. 저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떠오를 정도의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 저도 법원에 근무했는데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참고인 본인에 대해서도 그런 설명을 적은 게 있었습니까? 네. 본인은 없었고 아는 지인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 자료가 무슨 친족 관계 영장 신문 과정에서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신문에 안 나왔다는 등 아주 내밀한 정보. 고발 사주도 감찰을 하셨나요? 그렇죠. 고발 사주의 사건의 핵심은 2월 17일 날 뉴스타파 굉장히 신뢰도를 제가 높게 보는 그런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타파에서 2월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들을 보도를 했고 3월 31일 날 MBC 뉴스 데스크에서 그 채널A 사건이 보도가 됐죠. 그것들을 가로막기 위한 총선에 임박한 그 사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부분들 작성을 해서 그 현재 있는 그 여당에 전달이 된 그런 사건이죠. 이 부분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저는 성립된다고 감찰을 생각합니다.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발 사건, 고발 사주 손중성 씨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1년에 선고가 됐고 이번 주에 날, 아마 항소심이 선고가 될 예정이고요. 네, 저는 그 법정에서 손준성 검사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와 승인을 받았다. 한동훈 그 현재 그 정치인이죠. 그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분 판사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 검찰의 특수한 경험칙들은 조직에 있어 본 사람 손중성 검사 개인이 했으리라고는 생각한 사람 1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 여야에 계시지만 근데 지금 문제가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금 그 징계에 대한 행정 사건이 1심에서는 사실로 확인되었다가 지금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거죠. 절차가 좀 위반되었다라는 이유로. 네, 그게 이제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정을 그 절차에 관한 해석을 해냈는데요. 그 부분들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되게 절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절차를 진행해서 또 징계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징계 문제는 그 기본적인 범죄이고 또 그 관련돼서 뭐 그 상고도 안 했고요. 1심과 2심의 결론이 불일치한 사건이고 검사징계법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저도 지금 이제 감찰 방해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 또 백혜령 경정에 대한 마약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검찰의 감찰 강화에 대해서 혹시 뭐 체험하신 분으로서 의심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이 부여된지 모르겠습니다. 진술해도 될까요? 네, 1분간 하세요. 뭐 감찰 기능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오늘 후보자 청문을 보면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과제는 검찰 개혁이지만 또 시대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알 권리하고 표현의 자유하고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3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제가 읽어본 그 언론의 보도와 그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의원이 해석해서 제가 놀라겠는데요. 그 기소해야지 검찰 내 수사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명품백 사건.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 거기에서 기조부장이 이제 거기에서 그 정책기획과장이 간사하고 기조부장이 이제 그 구성에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방적인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당사자만 참석해서 하죠. 이거는 심지어 1분만도 못합니다. 선거인단의 추첨으로 그 위원이 구성돼야 되죠. 그 도이치모터스 저는 일반 시민들은 알선수재, 나아가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결정과 달라집니까? 또 하나 특수활동비. 왜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까? 자료 공개하십시오. 거기에 저는 감찰부장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게 본래 용도대로 쓰여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유상범 간사님, 또 곽규택 위원님, 또 주진우 위원님, 또 이성윤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죠. 네. 거기에 본래 용도대로 쓰신 분들 없습니다. 자료 네네. 공개하십시오. 네네, 정리해 네, 주시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논쟁들이 다 없어집니다. 네, 안동수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하겠습니다. 네, 착석해 주시고요. 자, 저기 위원장님, 제가 기회가 없어서 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예.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와 분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코프 온의 핸드,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head without hands죠. 그러니까 독일의 검찰은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천여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존재하죠. 물적 시설도 존재하죠. 그걸 아까 뭐 수사권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독일 검찰들은 그렇게 않습니다.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물적 장비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 아무리 얘기하는데 왜 기록도 공개하면서 사건들 모르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민 앞에 그렇게 오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전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자, 저기 유상범 간사님 질의권이 없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네, 이 자리를 됐어요. 검찰 개혁을 자, 어떤 저지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알겠습니다.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부과합니다. 참고인님, 네, 들어가시. 박수 치지 마시고요. 지금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지금 왜 이게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수사권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동안 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제대로 안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건희, 김학의, 그리고 국정농단의 정윤의 문건, 그리고 BBK, 도곡동, 판사 사찰, 이것들 사건들 수사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게 수사권 중요하고 수사해야 되면 왜 안 합니까? 제가 이거는 나중에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오늘 쟁점이 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자, 후보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 지명되시고 취임 일성으로 검찰 신뢰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예. 저는 검찰 신뢰가 지금 추락된 게 후보자가 가장 주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종석 사태 아시죠? 그렇게 불리는 런종석 논리를 사태를 알겠습니다. 발생시킨 장본인이세요. 차관으로서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 당시에 수사지휘 책임자잖아요. 법무부 차관으로서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법무부 차관이 사전에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사전에 보고도 못 받고 그 후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PPT. 그 당시에 대검하고 중앙지검하고 저 난리가 났잖아요. 연락이 끊겼다. 진상 파악의 내홍 격화. 이거 법무부에서 대검의 진상 파악이나 감찰이나 어떤 사실관계 확인하셨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대검하고 중앙지검하고 저 난리가 났는데도 법무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게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법무부 차관으로서 아무 책임 없으세요? 이 모든 검찰 신뢰가 추락된데 본인 책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런종석 사태 관련해가지고 이기흠 증인께 묻겠습니다. 출입국 심사위원회, 출급 심사위원회, 본인 위원 아니셨다고 했죠? 네. 거기에 몇 명입니까, 그럼 위원회. 총 5분입니다. 5명인데 그러면 그 중에 검사가 2명이나 있죠? 검사 2명 있잖아요. 위원 중에. 형사기획과장하고 인권조사과장하고 2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2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 검사 2명이나 있고 거기서 출금을 해제시켰어요. 아까 사후에 차관한테 보고하셨다고요? 이의 신청 들어오고 보고. 출금 해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요. 위원회 해제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관한테. 제가 보고 드린 적 위원회 없습니다. 한다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차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합니까? 그건 난리가 났는데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준비하라는 말씀만 듣고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럼 본부장님이 보고하셨겠네요, 사전에. 차관님한테. 제가 알 수 없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중요한 사건을 법무부에서 법무부 차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위원회 하고 그러시나 보죠. 출금 해제는 PPT 띄워주세요, 표. 자, 보세요. 2023년 딱 2명 됐어요. 239명 신청했는데. 자, 지금 이 출금이 이종섭 출국 금지가 부당하다고요. 3개월 동안 조사 안 해가지고. 이규원 검사 얼마나 출국 금지 되어 있었는지 압니까? 이규원 검사 출국 금지 사건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올해 6월까지 출국 금지 되어 있었습니다. 출금을 해제를 안 해줘요. 법무부는 원래 안 해주는 것이에요. 이 0.8%의 인용률. 이종석 장관은 왜 해줍니까? 이종석 장관이 이 출국금지 해제해가지고 이종석 장관은 직권남용, 윤석열 대통령 직권남용의 핵심 피의자예요. 수첩이든 서류든 핸드폰이든 다 들고 외국 갔습니다. 증거인멸에 법무부가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왜 저렇게 0.8%를 누구 지시받아서 했습니까? 따로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후보자님. 예.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젊은 총장 후보자이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총장님들이 언제 되셨는지 네. 몰라서 정확히는 잘 어쨌든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검찰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일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나이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검사로서 앞으로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수사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국민들께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제 검사들은 검사들이 모든 검사, 전국의 모든 검사 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은 정말 사명감과 또 저희들이 억울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피의자들을 억울함을 풀어주었을 때 정말 한번 보람을 느끼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밤을 새서 일했던 것까지 다 고통까지 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의 수사라도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실만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검찰총장이 되시더라도 그런 검찰총장이 되시는지를 국민들과 우리 국회가 계속 지켜보고 감시할 것입니다. 네. 한편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사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하시는데 반대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사면시켜주고 출마시키거나 공공기관에 임명하거나 하는 낙하산 인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 역시 그러면 다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다짐하셨으니 총장이 되시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선입견 없이 바라보시고 제발 검찰이 쫄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항상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 후보자님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었어요. 그런 얘기가 인터뷰까지 나갔었고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짧게 답변해 보시죠. 그때도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네. 합리적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또 법조인답게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까지 소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게 거짓말로 들통이 났지만 이 정도 소신은 보여주셔야 그 후보자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 끊임없이 얘기 나오지만 그런 모습, 젊은 검찰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예산 전체가 특활비일 겁니다. 그것도 예산결사심사소위원장은 다 봅니다.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진짜 범죄 정보라든가 범죄 뭐에 관련 수사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용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호받고 보장받으려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름기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 예산을 볼 때도 자기들끼리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르마를 타주는 거예요. 총액 변동 없이 제가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청 특수활동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안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진짜 검찰이 특수활동비가 은밀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더 책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체 정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 맡겨서 국회에서 심사하고 적절한 곳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안 낸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다 정보 공개 청구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떳떳하고 당당한 검찰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어쨌든 손을 대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냐 내일 하냐 그것뿐이지 결국은 이거요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형사부 강화하겠다, 딥페이크 제대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예, 진심이신가요? 예. 형사부 강화는 20년 전부터 제가 검사 될 때부터 검찰 간부들이 총장 된다고 하면 고장난 라디오 틀면 나오는 유행가처럼 하던 말이거든요. 진심이시길 바랍니다. 그 여성아동 전담 검사들 처우나 좀 계산해 주세요. 이진한 차장 검사 여기자들 성추행한 거 무혐의 하셨죠? 예. 중앙지검 형사 1부장 하실 때 PPT 좀 띄워주세요. 당시에 친고죄도 폐지된 상태였거든요. 저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 무혐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검찰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 당시에 한참 있다가 시민이 소집하고 시민위에서 무혐의 의견 내니까 다음날 바로 혐의 없음 종결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저거는 그냥 기소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요. 제 성추행에 해당하니까요. 지금 같으면 검사들 전부 다 기소할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당시에 시민위원장이 이기수 교수였습니다. 이진한 차장검사가 고려대 당시에 사제지간이죠. 모르셨죠, 저거는? 아셨습니까? 아니 사제진간이 모르고 지금 이기수 당시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이셨습니까? 네. 그 부분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고 다음 있습니다. 거 보여주세요. 자, 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해서 9월 6일 날 수심의합니다. 저거 강일원 위원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1년 서울대법대 같이 학교 다닌 사이거든요. 저 사건 제대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될까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뭐 후보자는 의견 얘기 안 하시겠죠. 그런데 저 사건 무혐의 처분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고할 겁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후보자님? 제가 항고를 할지 안 할지 제가 고발인이 미리 뭐 항고하겠죠. 그 무혐의 처분에 승복하겠습니까? 제가 뭐 미리 뭐 말씀을 드릴 수는 네, 없습니다. 후보자 혹시 총장 취임하시면 그 항고 사건은 후보자 사건이 됩니다. 그렇죠? 저 사건 제대로 수사하도록 수사지휘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건 무혐의로 덮어주기 수사하시면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네, 질의해 주세요. 네, 다음은 오늘 질의 마지막입니다. 김승원 변호사님 질문해 주세요. 네, 후보자님. 지금 용산에서 야당 국회의원 한 20명 이상 날리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제가 좀 소식에 늦은 편인데도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컨대 이번 4월 총선 관련해서 선거법 수사를 한 경찰이 이제 어떤 의견을 내고 그 결정을 하면 되는데 검찰에서 어떤 사무규칙인가요? 그거를 만들어서 선거법 사건 결정을 할 때 미리 검찰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준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부패 경제 빼놓고는 선거범죄는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사무준칙을 통해서 검찰이 이 선거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도 뭐 법조인이지만 이거는 분명히 법 위반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규칙에 근거해서 경찰의 선거 수사 결과를 만약에 검찰이 좌지우지했다면 나중에 직권남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그 총장이 되시면 검토를 하시고 요 점은 국회에 또 다른 그 청문 절차라든가 국정감사에 한번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지금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서 그 수사준칙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없으면은 공소시효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전에 경찰에서 제가 지금 들은 예. 얘기는 경찰에서 이거는 불송치 의견입니다라고 올려도 검찰에서 자꾸 빠꾸를 놓으면서 다시 보안 뭐 해라 뭐 하라 뭐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경찰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 분명히 그 핑계를 검찰에다 댈 겁니다. 그럼 그 지휘를 한 검찰이라든가 지휘부 라인은 다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그 수사 검사를 아니면 어떤 다른 검사를 자꾸 그 재판부에 공판부에 자꾸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저는 불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관 검찰청 내에서만 이제 업무를 해야 되고 특히 검찰청 외에는 그 수사할 때만 특별한 경우에만 검찰청 밖에서 수사 업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공판 관여는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남 FC 건 성남 지원 사건인데 이 보면 대구지검 경주지원 경주지청 검사가 지금 성남 지청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지금 그다음에 부산지검 검사가 중앙지검 파견을 나와서 성남지청의 직무대리로서 공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편법이고 기이한 경우입니다. 검찰청법 4조 5조에 반하는 거고 검찰에서는 11조가 있다라고 하는데 11조는 청사 내에서 임의적인 그런 직무 그런 규정이지 이 청을 갖다 떠나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총장이 된 후에 저희 국회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독시켜야 됩니다. 네. 위원장도 3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자, 후보자 저 기억나시죠? 전날 후보자하고 저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 기사가 나기 5분 전에 후보자가 누구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고 쩔쩔매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날이요. 저 기사 난 날. 7월 8일. 무슨 날이죠, 저게? 무슨 날인지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께 전화를 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 협상을 왜 깨냐? 이거 언론 기사에 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후보자한테 전화를 했죠.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경로에서 전화를 해서 쩔쩔매서 전화를 받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요. 과천의 어느 한식당이었는데요. 그 자리에 법무부 차관도 있었고 법무부의 검사들 다 있었습니다. 자, 법무부의 검언유착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을 배제하고 법무부의 참모들이 대검과 같이 협잡해서 수사 지휘안을 자기들끼리 그냥 협상을 한 날이에요. 그런데 기사는 저렇게 났어요. 추미애 장관이 협상을 깼다고. 저거 기사 내겠다고 심우정 후보자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전화를 했습니다. 쩔쩔매면서 전화 받으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차관님한테 이런 전화 왔습니다. 곧 언론 기사 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기억을 못 하십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전화 받으셨나요? 받은 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로에서 전화 안 하셨나요? 전화 없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 전화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화를 또 쩔쩔매셨거든요. 위원님, 뭐 대통령께서 제게 전화를 하실 일도 없을 것 같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제가 수차 여의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한다는 얘기 있어요, 검사들한테. 자, 출국금지 해제하실 때 아까 보셨죠? 0.8%의 인용률을 뚫고 이종섭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 차관께서요.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부당한 출국금지 해제를 하면은 당연히 해제하지 마라. 지금 수사 중이다.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 차관으로서. 저 핵심 피의자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그 자료들을 폐기할 수 있다고 지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제대로 진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으로서